오늘 강의 주제는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인데요. 두 번째, 바로 전에는 그 Language Learning Teaching의 각 개념어들,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Three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제2언어 습득을 바라보는 새 부류 학파들의 관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40년대와 50년대 경까지만 하더라도 언어학은 구조주의 언어학이 팽배했었고, 또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팽배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언어학 파트는 Generative Linguistics, 생성 언어학, 또 심리학 파트는 Cognitive Psychology, 인지 심리학 분야였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또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는 구성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크게 블락으로 표현을 했듯이 세 부류, 각 블락을 하나의 부류라고 본다면 이 심리학과 언어학의 이 세 사조에 따라서 우리 언어 교육에 관련된 이 설명도 사뭇 달라져 왔었죠. 좀 더 키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dismantled, 쪼개죠. into small pieces or unit. 자, 언어라는 것은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또 이런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결국은 whole, the whole, 언어 자체가 만들어진다 라는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linear system, non-linear 시스템이 아니라 선형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구조를 갖춘 체계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언어학자의 임무라는 것은 small pieces에서 어떤 식으로 the whole language 시스템으로 나아가는지, 그 human language를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분류해서 기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언어의 구조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언어학자의 또 다른 큰 목표는 overtly observable data, 현시적으로 관찰 가능한 데이터만을 검사를 하고 그러한 현시적으로 가능한 데이터만을 취급해야지 추상성을 담보로 하는 어떤 마인드 레벨은 모두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언어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언어에 대한 생각과 맞물려서 그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스키너와 같은 학자들은 publicly observable responses, 역시 관찰 가능한, 모든 사람이 관찰 가능한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을 모아서 분석을 하죠. 자, 지금 양 칼럼에 아주 간단하게 브라운 책에서 언급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중시하는 어떤 중심되는 어떤 개념과 또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 봤는데, 이런 구조주의 언어학이 우리 언어교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나타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 구조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패턴화하는 것이 그 구조가 패턴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조주의 언어학의 큰 목표였는데,
그러한 목표를 잘 드러내는 티칭 메소드가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는 이런 구조화된 드릴, 패턴을 만들어서 그것을 드릴처럼 전략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또 패턴을 프랙티스 시키는 그러한 티칭 메소드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1970년대를 전후로 해서는 Generative Linguistics, 생성 언어학이 큰 흐름을 타고 있었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그 첨스키 학자 위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이들은 이 컴피턴스라는 것과 퍼포먼스를 구별해요. 그래서 컴피턴스라는 것은 괄호 안에 적어놨듯이 The fluent native speaker's knowledge of his language. 유창한 원어민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언어 지식을 competence라고 했고, performance는 the actual use of language in concrete situations. 실제 상황에서 실제 언어 사용, 수행을 이라고 하죠. 수행 능력. 그래서 언어 능력에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한 능력인 competence와 그 언어가 실제 상황에서 수행되어져 나오는 performance가 있다 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에 대한 지식, 이 언어 역량이에요. 컴피턴스 레벨을 중시하죠. 특히 조금 더 들어가자면 컴피턴스에서도 grammatical competence, 즉 문법 역량, 문법 지식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연구합니다. 또 이들은 인지주의 심리학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즉 They sought to discover underlying motivations and deeper structures of human behavior. 즉 인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그 기저에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무엇인가, 또 내면의 스트럭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제너러티브 링구스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사론 시간 등에서 공부한 언어의 구조를 deep structure와 surface structure로 나누어서 deep structure에 있었던 어떤 언어적인 구조가 변형, transformation이나 movement를 통해서 surface structure로 나온다. 그래서 이 의미 자질에 관한 것은 deep structure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deep structure와 즉 surface structure 두 레벨로 나누어서 이 deep structure 레벨을 가정한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죠. 물론 그 이후 첨스키를 위주로 deep과 surface structure 구분했던 것을 다시 이론 발전 과정과 더불어서 더 이상 그 두 레벨을 나누지는 않은 그런 미니멀리스트 최소 이론주의 이론으로까지 발전이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본 이 부분 deeper structures of human behavior and human language, 인간 언어에 있어서도 deep structure 레벨을 상정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주의 언어학은 what question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 언어는 어떤 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체계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generative linguists들도 이 what question, 어떤 식으로 언어의 모습이 드러나는가도 관심이 있지만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exploratory 레벨까지, 즉 why question까지, 왜 인간 언어들은 이러한 창의적인 레벨을 보여주는가, 또는 왜 인간 언어들에게는 공통적인 속성들이 보여지는가,
이러한 why question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그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ignore 했었던 이 마인드 레벨까지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시하면서 설명력을 높이려고 한 그런 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학자로서 여러분은 피아제와 비거스키 많이 들어보셨죠? 구성주의는 Cognitive Constructivism, 인지 구성주의와 Social Constructivism, 사회적 구성주의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인지 구성주의자, 예를 들어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 학습자의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그것을 그러한 모습의 학습자를 중요시하죠. 즉 학습자는 더 이상 passive, 수동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실제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 표상을 세워나가는 좀 더 적극적인 존재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비거스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의 사고와 또 의미 형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또 주변 환경과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와 같이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교류와 cooperative learning, 협력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단에 보면 피아제는 biological timetabl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타임테이블에 따라 우리는 성장을 하고 또 발달 단계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cognitive development 과정에 맞추어서 언어도 발달한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합니다. social interaction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발달을 좀 더 트리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social interaction을 생각해요. 이에 반해서 비거스키는 소셜 인터랙션이 오히려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스테이지 이러한 개념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사회적 교류 이것을 더 언어 발달에 있어서 핵심적 또 학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여깁니다. 이상으로 세 학파의 세 사조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아주 간략하게 봤고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세 학파 위주의 언어 발달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때 나오는 보충 설명들을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후반부는 우리가 이 교실 이 수업의 그 영어 교수법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상당히 이론 수업이긴 하지만 가끔은 이제 영어 교수 실제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생각해 볼 영어 교수법은 Grammar Translation Method와 Audio Lingual Method, 또 CLT 이 세 가지의 흐름, 19th Centuries of Language Teaching 이 세 가지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여기 보다시피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나다시피 원래 Grammar Translation Method라는 것은 과거에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가르쳤던 그런 전통적인 클래식 메소드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GTM은 그라마 포인트를 설명하는 것과 또 단어 리스트나 규칙 리스트를 암기하는 것, 또 트랜슬레이션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티칭의 기법이었어요. 자, 그 GTM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가르쳤던 19세기부터 항상 영향을 받아서 계속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티칭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점은 너무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명확해서 오늘 배운 구조주의 언어학의 그 도움을 받아 나온 ALM, Audio Lingual Method로 대치되는 경향이 많았었죠. 1940년대, 50년대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정해진 패턴이 있다면, 가르쳐야 하는 정해진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오럴 프로덕션 드릴을 통해서 과잉 학습을 시키고 전혀 에러가 없는 그런 완벽한 발화를 하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한계점은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long-term communicative ability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지나치게 정형화된 패턴 드릴만을 연습시키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한 한계점을 지적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 사람 간 관계를 통한 언어 학습이 중요하고 그룹 워크가 중요하고 또 이 코오퍼레이션, 그죠? 협력 수업의 중요성이 점차 등장하게 되죠. 따라서 또 다른 티칭의 어프로치는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 시대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은 authentic uses of second language in the classroom, 즉 교실 수업에서 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배워진 내용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teaching students to communicate genuinely, spontaneously and meaningfully in the L2. 정말 실제성 있게 즉시적으로 또 유의미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CLT 시대로 넘어온 것이죠. 자, 지난 1세기를 넘어서는 그 여러 티칭 메소드가 있지만 특히 오늘은 오버뷰로 가장 많이 쓰였던 GTM, ALM, 또 CLT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흔히 하는 말이 포스트 메소드 에라이다. 이제는 메소드 에라를 지나서 지난 세대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there are no proclaimed best methods. 최상의 메소드를 주장하기는 더 이상 어려워졌어요. 즉 과거에 여러 오늘 살짝 본 그런 메소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거의 메소드들은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내로우하고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 따라서 요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어 교수법에 있어서의 큰 사조는 마지막에 적어놨듯이 Every learner, every teacher, and every context is unique. 예요. 그래서 각 교실 수업은 같은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각 교실 수업은 다 유니크하다 라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이것을 particularity라고 하죠. 모든 수업, 모든 교실은 particular하다. 지금은 더 이상 이 one best method로 수업을 진행하는 시대는 아니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수업 출결 상황 점검 겸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구성주의 언어학의 그 각각의 내용들을 퀴즈로 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true인지 각 스테이먼트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identify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시간 이후에도 각각 그 세 사조가 제1언어, 즉 모국어 습득과 제2언어, 제2언어 또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 오버뷰한 이 내용들은 조금씩 더 자세히 등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얼굴 만나면서 이렇게 교실 수업 즐겁게 할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수업 내용도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Thank you.